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반도체 대중 가드레일 세부안 발표, 현 수준으로 10년간 유예, 탈중, 헤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의 대중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수정된 거고 조금 더 약화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었죠. 이번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하겠으나 이 수준으로 기술을 한정시킨다라는 거죠. 증설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반도체 대중 가드레일 세부안 발표, 현 수준으로 10년간 유예, 탈중 해라입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생산 현황과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구분해서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특히 중국 다롄의 낸드 플래시 공장은 인텔에서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 인수하면서 결국 폭탄을 짊어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 정부가 21일 완화된 가드레일의 세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어느 정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보면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그리고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실질적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 불가, 범용 반도체에서는 생산력 10% 확장 불가, 보조금 수령 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와 연구개발 협업 제한. 자, 지금 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저는 이번에 가드레일 세부 조항이 곧 발표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보면 딱 생각하는 만큼 나온 것처럼 보이죠. 가드레일의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선폭 18나노 미만의 D램은 제한. 투자금 제한도 있었는데 이게 10년간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사실상 공장 증설은 불가. 그리고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웨이퍼 투입량 10년간 5% 이상 확장 불가. 그리고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는 웨이퍼 투입량 10년간 10% 이상 확장 불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웨이퍼 투입량을 규제한다라는 것. 이것은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즉 증설을 막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상 신규 투자가 금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이 발표했던 반도체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지금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ASML 그리고 인도의 그 도쿄 일렉트론 여기가 다 그 반도체 카르텔에 여전히 묶여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지금 중국에 지금 첨단 반도체를 위한 생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용 장비 및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해서 사실상 중국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죠. 지난해 10월 국내 기업들은 규제 적용과 관련해서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도 그 유예 조치를 받을지는 아직까지 장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유예 조치를 올해가 받는다 할지라도 이 유예 조치가 저는 생각할 때 많아야 3년, 좀 길어야 5년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그 이상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결국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게 평가가 우세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를 중국 공장의
현상 유지라고 보고 있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기업들이 수출 통제를 준수하고 수출 통제 기관에 허가가 있는 한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딱 보죠. 너희들 업그레이드 하지 마. 결국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우리가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와라 라고 한 문장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당장 금지하거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막는 극단적인 카드는 꺼내들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을 해서 공장 증설을 사실상 막았고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출 규제도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리스크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중국 반도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조치는 아니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공장은 더 지을 수 없더라도 투자 금액이나 기술 수준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금지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기업의 부담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웨이퍼 투입량을 유지만 해도 최종 생산되는 칩의 양은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초미세 공정 기술이 진화하면서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나 지금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장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 산업 탈중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10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중국 공장의 포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중국 내 국내 기업 반도체 공장이라고 해서 충칭의 후공정, 그리고 우시의 D램, 파운드리, 그리고 다롄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는 시안의 낸드 플래시, 수저우의 후공정 공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번에 가드레일이 완화됐다 할지라도 결국 대중 반도체에 대한 견제는 여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공정 자체가 노후화가 된 상황에서 결국은 탈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로도 바뀐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지금 AI 반도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챗GPT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기대고 성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전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